네, 탱코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노하우 총 12가지 중 6가지를 알려드릴 너츠앤볼츠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츠앤볼츠 1 강의를 시작해 주실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최현주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최현주입니다. 네, 이틀 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아직 많이들 자리를 지금 채우고 계셔서 잠깐 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입과생 분들이 여기 앞에 계시죠? 오늘 2주차 강의인데 들어보시면서 아메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들을 많이 풀리셨을까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20대에 아메이 사업을 만났고 그 만났던 당시에 전혀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제가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또는 그때 제가 호텔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대 근무라는 핑계를 대면서 미팅을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언니가 꾸준하게 저에게 미팅 초대를 했었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계속 권유를 했었고, 계속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 가보고 난 뒤에 다음에는 거절하더라도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팅장을 왔을 때의 분위기가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엄청 많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였는데 와보니까 저희가 근무했던 호텔의 선배님들은 근무가 끝나면 술 마시러 가기 바쁘고, 숙소에서 자기 바쁘고, 그냥 놀러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왔더니 너무 남성분들이, 저녁 미팅을 왔더니 남성분들이 그 울산에 있는 대기업 옷 입으신 분도 계시고, 또는 정장을 입고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직장 생활을 끝나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오전 미팅을 왔더니 여성 리더님들이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밝게 웃으시면서 주부들이 아침 드라마를 보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셔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되게 멋지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가 느끼는 분위기하고 이 미팅 안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한 번을 오고 난 뒤에는 이 미팅을 오는 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었고, 오히려 가봐야 되겠다. 아까 이명희 리더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하셨잖아요. 저는 이 미팅에서 느껴진 에너지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미팅을 왔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DBC를 입과해서 듣고 수료했던 그때의 제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미팅을 들으면서 처음에 회사에 대한 소개를 알게 되면서 아메이 회사가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Q&A를 들으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도 못할 거야, 또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Q&A들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고 바뀌었던 것 같고, 앞서 들었던 여러분들의 탱코아 강의를 들으면서 탱코아를 한번 잘 해보고 저는 A코아였어요. 8개가 있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코아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나의 내면을 조금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의 강의는 너츠앤볼츠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는 DBC의 너츠앤볼츠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필요한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고, 그리고 강사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계속 빗대어서 비교해가면서 지금 저의 비즈니스의 현실 점검, 그리고 또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 되는 시간이 저는 너츠앤볼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앞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탱코아와 너츠앤볼츠를 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꿈이라면 앞에 배우신 탱코아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탱코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풀어드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리더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너츠앤볼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이해하신다면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6가지입니다. 6가지.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그리고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까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시작하기입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서? 다들 직장인들만 계신가요? 자, 우리가 보통의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사업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직장인 생활만 했었고 또 어린 나이에 직장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도 볼 수도 없었고, 사업은 괜히 울산의 고정관념으로 울산은 대기업을 다녀야지, 안정된 직장을 다녀야지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틀에 박히듯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라 하면 조금 무서운 일, 큰일 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사업의 시작은 돈이 있어야 되죠. 자본금.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으로 내가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아이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내가 경험이 있거나 시스템이 있어야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조차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자본금도 필요 없고요. 아이템도 필요 없고 경험과 시스템을 내가 만들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직을 했던 직장이 호텔이었고 23살이란 나이에 아메이를 만났지만 그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저처럼 20대도 시작할 수 있고 더 나이가 있으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실버 세대들 60대 70대 분들도 아메이 비즈니스를 많이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어떠한 사회 경험이 없는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경단녀로 오래 지냈던 분들도 주부분들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메이입니다. 그러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뭘까? 첫 번째는 꿈을 가시화하기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해내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정하고 끊임없이 상상해야 되는 거. 꿈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서 좀 풀어드리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자리에 왔을 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꿈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어색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어린 나이였지만 성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자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느 리더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본인의 꿈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루어냈습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이 멀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아메이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걸요? 내가 어떤 메인 잡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의 미래 준비를 해서 해나가려면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게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여러분들이 가시화하는 게 사업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냥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는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하고 뭐 네트워크를 키워가고 복제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해보세요. 저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면은 20대였어요. 직장인이었고 페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뭔가 또 다른 일을 하려면 분명히 시간을 내어야 되죠. 저는 그때 저의 스케줄은 교대 근무였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오후 근무일 때는 오전에 영어 학원과 일어 학원에 갔었고, 오전 근무일 때는 저녁에 퇴근 후에 일본어 학원과 그 토익 공부를 하러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메이 미팅을 와야 되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학원을 그만뒀었어요. 학원을 끊었어요. 직장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학원을 그만두고 내가 지금 일본어 자격증을 1급을 딴다 그래서 또는 토익 점수를
올린다고 그래서 제 페이가 확 올라갈 것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건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어학원을 갔다 오는 시간들을 아메이 미팅이 있는 곳으로 왔죠.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을 센터에 있는 미팅으로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간들을 확보했었죠. 그리고 그러면 미팅이 없는 날은 뭘 했냐면 저는 누군가에게 아메이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우선순위는 1순위는 직장 생활이었어요. 직장 생활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 후의 시간에는 미팅이 있는 시간에는 100% 미팅 참석을 했었고 미팅이 없는 날에는 누군가에게 아메이를 전달하기 위한 약속을 잡았었고 또는 누군가에게 제품을 배달해드리기 위한 시간을 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시간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이를 놓고 아이를 키우면서는 저는 이제 30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직장 생활을 그만뒀었고 아메이를 전업을 했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메이를 했었죠. 처음에 베이비시터를 쓰면서 아메이를 했었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서 유치원을 아이를 보내고 9시부터 5시까지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 동안 그때 저는 에메랄드까지를 그 시간에 아메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공무원 아메이를 한다 그랬어요. 5시까지 아메이한데 에메랄드까지 했었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일처럼만 한다면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개모임 다 가고 친구 다 만나고 남는 시간에 아메이를 하지는 안 돼요. 그거는 취미 생활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취미 운동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선생님하고 나오고 시간을 맞춰서 시간을 내어야 돼요. 선생님하고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혼자 운동을 가더라도 내가 운동하는 시간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헬스장에 한 달에 한 번도 가지지 않을걸요. 내가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을 간다라는 시간을 운동하는 시간으로 딱 지정해 놓아야지 그 시간에 우리는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물며 아메이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원칙 정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원칙이 있으면 심플한 비즈니스가 되고 쉬운 비즈니스가 돼요. 하지만 원칙이 없으면 힘든 비즈니스가 되고 갈등이 생겨서 귀찮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미팅이 있는 날은 무조건 미팅을 가는 게 저의 원칙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DBC라는 미팅이 제가 아메이를 할 때는 토요일 날 저녁에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6시인가 아마 있었을걸요. 오래 비즈니스를 하신 저 뒤에 계신 리더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 20대였어요. 20대인데 토요일 날 6시에 미팅을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만약에 원칙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걸요?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원칙은 미팅은 빠지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라도 DBC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었고 친구들과의 약속은 미팅 후의 시간으로 제가 잡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칙이 있다면 미팅을 빠지지 않고 가겠다? 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미팅이 있는 날 있죠. 그런 것들도 원칙을 정하고 미팅을 앞자리에 앉겠다라는 원칙도 정하고 미팅이 만약에 11시에 있다 그러면 나는 미팅 전 얼마 전에 1시간 전에 미팅을 간다 또는 2시간 전에 미팅을 간다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심플하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고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탱코아 앞에 배우신 탱코아 10가지에 대한 원칙을 정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번이 운동이었죠. 그러면 운동을 내가 주 몇 회를 무슨 요일에 할 건지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으면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나는 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침에 나는 공복 운동 요즘에는 저희가 25% 라이드가 잘 되어 있죠.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타겠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를 타겠다라는 원칙을 정해두시면 되는 거죠. 저는 아침에 책을 읽어요. 아침에 책을 읽어서 파트너들하고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걸 한 1년 반,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정해놓으면 저는 그 시간에 책을 읽어서 공유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원칙이 정해놓으면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어서 하기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제품 매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스폰서와 상담은 언제 하겠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원칙들을 정해놓으면 심플하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 시작하기에 필요한 거는 변화하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지 않았죠. 그냥 20대의 직장 생활을 했던 그냥 사업가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직장인은 그냥 아가씨였던 느낌이었죠. 근데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애기 엄마인데 아메이 비즈니스 한번 해보겠다 생각했는데 애기 엄마 버전으로 자꾸 다닌다면 내가 아무리 큰 비전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나 요즘에 아메이 시작했어 라고 했을 때 무슨 일 하는지 몰랐네 라고 여러 번 만약 피드백이 온다면. 근데 반대로 내가 막 일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특히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바뀌었어. 그러면 누군가가 현주 씨 요새 무슨 일 해요? 또는 재성이 엄마 요새 무슨 일 해? 왜 이렇게 예뻐졌어? 달라졌어? 라고 하면 나 요즘에 아메이 사업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가 오히려 하기 좋잖아요.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감 가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느꼈던 게 20대 때 어떠냐면 아메이를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일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뿐더러 왜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줌마들이 했었어요. 아메이를. 아줌마 같아 보이시는 분들이 판매하는 일을 했었어요. 한 번도 저는 아메이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리를 와보니 멋있는 여성분들이 비즈니스적인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메이를 저분처럼 저렇게 정말 사업가다운 모습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메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아메이를 판단을 하냐면 나를 보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을 보고 아메이를 판단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감 가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바뀌는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모두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네? 네,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외적인 변화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적인 거는 자꾸 이야기해보고 대화를 해봐야지 이 사람이 좀 변했구나라고 느껴지지 딱 일시적으로 딱 순간적으로 저한테 느껴지는 변화는 외적인 부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적 변화, 외적 변화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나름 많이 바뀌었는데요? 내 나름의 변화가 아닌 남들이 인정했을 때 아무도 인정 안 하지 스스로 바뀌었대. 그거 말고 남들이 봤을 때 진짜 요즘에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어느 피부가 다녀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런 거 있죠. 요즘에 무슨 일 해요?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요즘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반대로 요새 집에 무슨 일 있나?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때도 남들이 봤을 때 인정하는 변화로 호기심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꿈과 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제가 아미를 한 지 20년 넘었으니까 20년 전으로 거슬러 한번 가보세요. 20년 전에 몇 살이셨어요? 저는 26이었네요. 몇 살이셨나요, 여러분들은? 네, 20대, 10대 계신가요? 10대? 10대도 계시겠죠? 그러면 그 20년 전에 내가 꿈꿔왔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인가요? 원했던 모습인가요? 만족하십니까? 한 명 빼고 다 만족하신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대로 지금부터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라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문장으로 적어보셔야 돼요. 나는 20년 뒤에 어떤 비주얼로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나는 어떤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어떤 몸매를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쭉 일기 쓰듯이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들을 모두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과 꾸기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20대 때 제가 아미를 할 때 들었던 어느 리더, 야마자키 다쿠미 리더님의 그 음원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엄청 디테일하게 상상해야 된다. 정말 냄새, 그 공기까지 상상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 완전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맥락이었냐면 자기가 정말 많이 상상을 했었다. 내가 뭐 무슨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 정말 저택을 사서 아주 긴 테이블에 바베큐 파티를 할 거다. 그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그릴에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연기가 이렇게 막 나고 우리는 뭐 맛있는 와인을 뭐 이렇게 마시면서 막 그런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대문 밖에 사람들이 서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 그 사람들이 누군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메리 이야기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었다.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 대문 밖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먹는데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그게 상상이 막 가는 거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상상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충분한 돈과 시간이 있으면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적어보는 거. 그리고 어떤 곳을 가고 싶은지, 어떤 곳에 여행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 해주고 싶은 거, 부모님이나 아이나 정말 아끼는 지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적어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해결하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문매도 해결하고 싶죠, 우리가. 그 다음에 각 가정에 있는 빚도 해결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모두가 다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정말 여러 노트에 꿈도 적어보고, 이렇게 꿈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옆에도 막 적어보고, 정말 많이 적어봤던 것 같아요. 꿈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저는 20대 때 아메를 만났으니까, 저의 20대의 꿈은 전부 다 사는 거였거든요. 무슨 브랜드의 가방을 사고 무슨 브랜드의 신발을 사고, 여성분들 공감하시죠? 전부 다 제가 그때 적었던 꿈들을 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가 20대였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어렸어요. 40대였어요. 우리 엄마 40대 후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었는데, 이제 30대가 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 아이에 대한 꿈들이 생기고, 또 이제 제가 어느 40대가 되니까 또 그 나이에 맞는 또 다른 꿈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많은 꿈들을 적었었는데, 제 꿈 중에 저는 20대에 아메이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제가 낮에 직장 생활하고 저녁 미팅이 8시 OM을 끝나고 끝나면 9시 반, 애프터 하면 10시, 누군가를 만나가면 11시 반, 이렇게 집에 가면 11시 반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날 제가 이제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데, 여자가 너무 늦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니는 그렇게 낮에는 직장 생활, 제가 또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새벽에는 헬스장 가도, 새벽에 헬스장 나가도 일찍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새벽에 나갔던 딸이 자정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도대체 하루 종일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그렇게 낮에는 직장 회사 다니고 밤에는 아메리까지 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얼마 받는데? 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제가 그때 3%였어요. 3%. 그래서 만 얼마, 많이 받으면 한 5만 얼마. 그래서 만 얼마 이번 달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2만 원 줄 테니까 당장 때리치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아메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메의 여러 보상 플랜 중에 여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내가 진짜 여행 가고 싶어, 나 여행을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7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옷가게를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 39년째 옷가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엄마는 가게를 한다고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해외여행을. 제주도를 한 번 갔는데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우리 엄마 아빠는 신혼여행을 경주로 갔으니까 다 비슷하죠. 경주에 배 타고 한복 입고 사진 찍은 사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랬으니까. 저희 아빠도 이렇게 아빠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해외여행을 해외를 가보지 않았고,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았고, 딱 한 번 아빠가 일생에 딱 한 번 갔던 해외가 사우디아라비아였던 거예요. 돈을 벌러, 총각 때 사우디를 가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번 걸로 엄마랑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삶을 보니 맞벌이로 열심히 사시면서 저희를 조금은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는 안 키워도 부족함 없이는 키워주셨는데, 그냥 일하고 이렇게 이제 가정생활 하신다고 본인의 삶을 즐기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는 20대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꿈이 생긴 거죠. 아메이라는 보상여행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첫 해외여행을 딸인 내가 아메이로 꼭 선물해주고 싶다. 라는 꿈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지만
어린 나이다 보니까 빨리 핀업도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제가 이제 SP가 되니까 그럼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나 이러고 아빠 아직 멀었어요. GP 됐다 하니까 또 여행을 갈 수 있나 아빠 아직 이게 아빠 아직 멀었어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몇 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차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처음 되고 난 뒤에 저희 엄마 아빠에게 제가 여행 점수가 8월이면 마감이 됩니다. 아시죠? 근데 제가 그때 여행 점수를 3월에 마감했었어요. 그래서 3월에 여행 점수가 마감이 되고 아빠한테 왜냐면 우리 엄마는 여권을 만들려면 잘 모르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이제 올 연말에 여행을 할 수 있다 드디어 아빠 여권 만드세요라고 하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셔. 그 주에 바로 여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행은 11월 12월에 가는데 그래서 여행을 가죠. 그 짐을 싸기 전날 출발하기 전날 우리 엄마는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너무너무 설레어서. 그래서 첫 여행이 코타키나발루를 저희가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갔었고 두 분이 너무너무 행복해했던 계속 두 분이서 손을 잡고 다니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엄마 아빠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아메이를 접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꿈이 저 두 번째 사진 우리 큰아이인데 저희 큰아이가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너무 훌륭한 제품이 있지만 그때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토피의 유전이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 아이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는지 저건 아주 약한 모습. 왜냐하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저의 첫 아이이기 때문에 안 예쁜 모습이 가슴 아픈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엄청 다리가 심했었거든요. 얼굴도 물론 다 심했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었는데, 제 꿈 노트에 적었죠. 적으면 이루어진다 하니까. 재성이 아토피 치료하기. 100일 때부터 100일 정도 됐을 때 엄청 심하게 나타났던 아토피를 제가 달성하고 싶은 게 2돌이었어요. 2돌째. 근데 진짜 신기하게 2돌 전에 아토피가 사라졌어요. 유산균과 이스트비를 통해서 아예 아토피가 사라졌고 지금은 여드름은 있지만 백옥인 피부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 중에 하나가 아메이를 통해서 멋있는 여성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여성분들은 아마 다들 그 꿈들이 있으실걸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무대에 서서 강의를 하시는 리더님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이 항상 선생님이었거든요. 뭔가 가르치는 걸 좋아했나 봐요. 항상 모든 꿈이 항상 선생님이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학교놀이 해도 재현은 무조건 선생님. 하여튼 이랬었는데 아메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본인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저는 멋있는 여성으로 나이가 들고 싶었어요. 아메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제가 멋지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많은 변화를 통해서 다이아몬드라는 핀까지 이뤄내었고 많은 분들께 저의 아메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저의 꿈인 거죠. 꿈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 아메이를 알려줬던 저희 스폰서가 어느 날 자기 아메이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폰서도. 그만둔다고 저보고 이야기하고 언니가 저보고도 그만두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갈등이었었어요. 그날 제가 그때 24살인가 이랬거든요. 도대체 내가 모르는 아메이에 무언가가 있나? 이 언니는 왜 그만두고 왜 나보고도 그만두라 하지? 집에서 그날 하루 갈등했었어요. 그랬는데 갈등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언니는 아메이를 하지 않더라도 언니가 하고 싶었던 삶들을 어느 정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겠죠.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아메이 하기 전에 없었던 꿈들이 아메이를 하면서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꿈들을 아메이라는 수단이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저렇게 강의를 하겠고, 제가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언감생심 엄마 아빠의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가겠다 호기롭게 그런 꿈도 가지지 않았을걸요? 엄마 한 명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내 생보가 보태라 하든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꿈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그만뒀지만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생긴 꿈들을 그냥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 있었고 노력했고 변화하려고 했더니 하나하나의 꿈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꿈들은
휘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나도 이런 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어. 나도 한 50평대 아파트를 살고 싶어. 나는 도우미를 두고 살고 싶어. 이런 꿈들을 머릿속에만 하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노트에 적어보세요. 저는 보드도 있었고 꿈노트도 있었고 매일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에 사진을 오려가지고 꿈보드처럼 붙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미팅을 진행했던 분들에게 보여주면서도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적어서 늘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아메를 하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아메를 선택을 했잖아 라는 리마인드를 꾸준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저도 이렇게 꿈노트를 적은 것들 있죠. 많아요. 저도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 빼고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한 10가지 중에 탑 10 중에 한 개 빼고 이루어졌어요. 그 한 개가 뭐냐면 예쁜 딸 낳기였거든요. 그거 빼고는 도우미 쓰기, 베이비시터 쓰기, 몇 평대 아파트 이사 가기, 어느 많은 부분들을 저도 이루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니 그걸 제가 적었기 때문에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단어로 말고 문장으로 적어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20대 때 아메이를 만났으니까 20대 때 저만을 위한 꿈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좀 더 사는 거, 이 브랜드의 가방을 사는 거, 이거 신발 사는 거였는데 30대가 되면서 또 지금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제 삶의 비즈니스는 아이들이 있죠. 지난 푸꾸옥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본사 직원분들께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슈퍼에서 이사를 했는데 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다 보니 아이들에게 좀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꿈이 생겼고 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지금은 저의 비즈니스의 원동력은 사랑하는 저의 아이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저희 첫째는 일본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삿포로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지금 오늘 주말이죠? 주말에도 10시까지 학원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평일에는 학교를 끝나고 가서 또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일본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냐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어느 학교를 가고 싶냐고. 홋카이도 대학을 가고 싶대요. 삿포로에 있는. 근데 너 왜 홋카이도 대학을 가고 싶냐니까 삿포로를 갔을 때 너무 좋았대요. 선택은 단순한데 삿포로를 갔을 때 너무 좋았대요. 음식도 너무 좋았고 그냥 공기도 좋았고 다 좋았고, 근데 본인은 물리를 전공하고 싶어 했는데 그 삿포로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이 물리로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그 대학을 가기 위한 꿈들을 가지고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저렇게 스스로가 잘 알아서 하니까 저는 또 저 아이를 이렇게 후원해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저에게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열심히 진행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가다 보니 저는 꿈을 이루고 아이는 그 속에서 꿈을 가지는 그런 환경에 되어가는 게 정말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 세우기입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저도 아메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그냥 바램만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목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운전대를, 나는 정말 운전하는 걸 좋아해, 오늘 한번 드라이브 가볼까 나와서 무작정 핸들을 잡고 그냥 운전을 하면 그게 재미가 있나요? 없어요. 갈 곳의 목적지를 내비에 쳐서 그곳을 내비가 안내해 준 대로 가는 그때의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사업은 방향이 없는 여행과 같아요. 아무리 내가 열정이 넘치더라도 목표가 없는 비즈니스는 그냥 이렇게 배에 둥둥 떠다니는 배와 같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매일에 할 일이 정해지고요.
두 번째는 성과를 측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목표 대비 잘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따박따박 노력해서 가는 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목표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목표는 스마트하게 목표를 세우시면 돼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거죠. 나는 아메를 통해서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성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다이아몬드만 성공이 아니라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는 연금 타입의 소득을 가지는 파운더스 플래티넘도 저는 성공이라 생각해요.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아메를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핀이 되어서 어떤 수입을 버는지에 대한 어떤 목표를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난 아메를 한번 성공해 볼게. 난 아메를 통해서 미래 준비를 해볼 거야. 이게 목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하게 숫자와 기간을 명확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예를 들어 나는 몇 명을 후원을 해서 몇 명을 도와서 언제까지 어떤 핀이 될 거야. 이렇게 측정 가능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달성 가능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이번에 이과 하셨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가 아주 열정적인 걸로 1년 안에 다이아몬드 되실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아메를 시작했으니까 내년 FC가 되겠습니다. 네, FCA 한국 아메 최고의 핀 그런 현실 불가능한 핀 말고 내가 이렇게 목표를 두고 봤을 때 이루어내는 성취하면서 내가 이루어내면서 자신감이 붙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실현 불가능 목표를 세우고 맨날 거기에서 이루지 못한 나 자신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취하면서 가지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현실적으로 내 사업과 관련 있게 누구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분의 목표 좋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정해볼 거가 아니라 지금 내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 그리고 기한이 있는 언제까지 나의 목표를 이루어내겠다라는 목표로 정말 이 5개 단계들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카테고리에 적어보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문장화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세우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목표를 세우는데 중요한 건 목표를 세웠어. 그 목표를 행동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죠. 목표를 세운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행동으로 바뀌는데 장기, 중기, 단기의 목표를 쪼개어내시면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월간 목표를 세우면 주간의 목표가 세워질 거고 주간의 목표가 있으면 데일리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일리의 계획을 세우고 그 내가 매일매일의 계획을 세운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시면 여러분들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표에 넣어놔야지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 꼼꼼하게 이때는 파워 J 분들이 부럽습니다.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적는다면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양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행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을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를 세웠어요.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지속하는 힘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매달 내가 세운 목표들을 점검하고 매일 또는 나는 오늘 내가 계획 세운 것들을 해내었나? 못 해냈으면 이거를 내가 스케줄상 못 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번 주에 언제 하면 되지라고 변경 스케줄 조정도 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들이 아메 비즈니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기 3개월에 지금부터 DBC를 입과하시고 수료하신 초기 3개월 리더님들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3개월 동안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DBC를 수료하고 난 뒤에 그때 24살 때 이렇게 도전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한 10 얼마 정도의 캐시백을 받아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스폰서님들께서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한 6개월 정도가쯤 되었을 때는 브론즈 빌더 월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브론즈 빌더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스폰서와 앞에 배운 탱과에서 있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 시작을 하고 1년이 되었을 때 SP가 되었었어요.
그때 제가 SB가 되었을 때는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 보너스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저는 직장인이었고 저녁에 퇴근 후 시간에 아메이 사업을 사이드 잡으로 했는데도 1년 만에 저는 SP가 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일처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년에 SP라는 목표를 세워서 해보시면 빨리 돈이 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느낄 수가 있고 이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내가 뭔가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에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비전 보너스라는 멋진 보너스 안에 있죠. 그래서 6년의 플랜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A70 2028년 A70의 모든 전 세계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을 라스베가스에 초대를 하죠. 글로벌 아메이가. 그래서 그런 곳에 가기 위한 목표도 지금부터 세우셔서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가능한 목표니까 스폰서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은 이 사업의 씨앗이에요. 나를 알리고 그 한 분 한 분하고 관계를 쌓고 신뢰를 만들어야지 아메이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후원을 해야 되고 또는 내가 어떤 분들에 대한 소비자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만들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아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만날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6네 중에서 2명 빼고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저의 네트워크에 있는 많은 파트너들 중에서 2명 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전혀 없었던 분들과 저는 아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과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 또는 나처럼 무언가를 찾고 있는 루커와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되는 거죠. 작성은 여러분들 명단 그냥 아는 분들 쭉 적어 보시는 겁니다. 치약을 쓰는 사람, 샴푸를 쓰는 사람, 사업자만 찾는 건 아니니까요. 쭉 적어보고 그분들 중에서 30명을 출연해서 한 3개월 동안 내가 알릴 분들을 적어보고 그 30명 중에서 1개월 이내, 한 달 동안에 사업 설명 한 10명을 출연해서 스폰서님과 함께 만나시면 되죠. 명단은 적으실 때는 아까 우리가 꿈을 제가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적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적을 수 있다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명단도 가족, 친구, 남자분들은 군대 동료, 여성분들은 조련 동료, 그다음에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은 종교 활동하는 곳, 그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센터에서도 많은 분들을 사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모두가 명단이 되고 그룹을 나눠서 적어보시면 명단을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단 작성 양식에 작성하셔야 돼요. 핸드폰 쭉 넘기면서 오늘 이 사람 만나볼까? 이게 아니라 명단 작성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폰서님들께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 양식에 쭉 적으셔서 점수가 가장 높으신 분들 위주로 먼저 만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긍정적이고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부부 관계가 좋고 이런 분들 위주로 먼저 만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명단의 확장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에 대한 비전을 요만큼이면 내가 알고 있는 요 만만한 사람한테만 알릴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비즈니스의 비전을 이렇게 크게 알게 되면 나보다 더 근사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아메이를 자신감 있게 알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에 대한 비전을 커지면서 명단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꼭 전달하시고 소개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소개받아서 만나게 되었고 저랑 아메이를 사업을 같이 하고 또는 소비자가 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소개도 받게 되고 또 요즘에는 SNS들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SNS로 만나신 분들이 많아요. 소비자도 그렇고 사업 파트너도 그렇고 그래서 SNS를 비즈니스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 내가 알았던 명단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 신뢰 쌓게 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은 명단들을 우리가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게 만남과 초대예요.
자, 만남과 초대는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한 약속을 잡는 겁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한 그 시간을 위해서 약속을 잡는 게 만남과 초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아메이를 한다 하면은 뭐라 할까? 내 친구가 뭐라 할까? 안 만난다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 약속 잡기가 쉬워집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렵거나 아무 그런 게 없겠죠, 거리낌이.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키워가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또 어떤 경우 누가 거절을 하더라도 누가 뭐 안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타격감이 적죠. 그리고 만남과 초대는 내가 주도를 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한 만남이기 때문에 너무 핫플레이스 사람이 많은 카페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내가 주도해서 잡는 거. 누구 언제 만나자. 네 시간 될 때 내가 다 맞출게. 이러시면 안 돼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아주 우리는 바쁜 사람이니까 여기 카페 내가 가봤는데 거기 너무 좋았어. 나 그때 언니랑 그 카페를 너무 가고 싶어서 거기서 볼래 언니? 이렇게 해서 약속 내가 주도해서 잡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는 가만히 사업입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 마지막이요.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은 share the plan입니다. 아메이의 멋진 플랜을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는 게 비즈니스예요. 저는 사업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메이 사업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약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플랜을 보여주고 난 뒤에 누구씨 혹시 제가 지금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았나요? 라고 저는 해요. 오히려. 아니요. 라고 해요. 아니에요. 아메이 이렇게 담백하게 아메이의 플랜을 비즈니스적인 플랜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사업 설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아메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설명을 했냐면 제가 이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아메이를 내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메이는 너무나 멋있는 비즈니스고 꿈을 이루어주는 비즈니스고 정말 어떻게 알고 보면 너무나 고급 비즈니스인데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분이 봤던 동네의 아줌마들이 하는 아메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파는 아메이,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아메이, 그런 아메이로 비춰지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아메이와 제가 하는 아메이는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라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아메이를 했었어요.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메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꿈을 터치하는 거고 그리고 아메이가 그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기회가 가능하다라는 게 플랜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소비자도 만들게 되고 사업자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메이는 무수히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굳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만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그 혜택을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는 중간에서 그 혜택들을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 저는 라이프 스타일 플래너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 설명을 하는 거고요. 사업 설명을 할 때 처음에는 할 수 없으니까 저 역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폰서님이 열심히 사업 설명 해줄 때 저는 열심히 적으면서 복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때는 미리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내가 많이 이야기했던 그 언니한테 나는 지금 배우는 단계라서 언니 보고 좀 설명해달라고 부탁해놨다. 만나면 그 아메 해라 안 할 거다. 근데 개인적으로 알아놔도 너무 멋있는 언니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차 한잔 한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그 상대가 그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스폰서의 소개를 미리 우리 스폰서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속 정보를 흘려놓는 거죠. 이런 분인데 너무 멋있게 해서 저희 스폰서님은 71세세요 지금. 근데 저희 스폰서님 이야기를 저는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제 주변 분들은 저희 스폰서님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런 스폰서님의 히스토리 같은 거를 많이 오픈시켜 놓으면 상대가 그 사람을 저희 스폰서님 만났을 때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 같은 거죠. 친근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의 플랜을 진지하게 담백하게 비즈니스 플랜을 전달하는 거지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꼭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소비자만 하겠대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유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롭게 신뢰 쌓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팔로우하는 거 중요합니다. 꾸준한 팔로우업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 다음 주에 어떻게 팔로우를 하면 되는지 사업 설명한 분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후원하면 되는지가 다음 주에 나와요. 제가 여기까지 알려드렸던 게 너츠앤볼츠 1이었고 다음 주에 오시면 그 나머지 6가지 너츠앤볼츠 2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토요일이잖아요.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그리고 이 날씨가 너무 좋은 5월에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지금 공원에서 꽃놀이 하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 20대 때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저는 20대 때 한 번도 스키장 안 가봤었어요. 한 번도 친구들은 전부 다 뭐 스키 타러 가고 보드 타러 가고 할 때 저는 DBC를 지켰어요. 진짜로 토요일날 DBC장을 지켰어요. 근데 그랬더니 제 인생의 첫 번째 스키장은 삿포로가 됐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스키장도 삿포로가 됐었어요.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지. 워라벨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라이프도 즐기고 일과 삶의 균형을 즐기는 그 워라벨에 대해서 한동안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워라벨을 지금 지키면 예. 미래에 워라벨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근데 지금의 언밸런스 라이프는 예. 미래에 굉장히 많은 초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지금 하신 말씀에 아주 200%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쩌면 그때 제가 조금 했던 그 대가 지불이 지금 더 많은 선택들을 제가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를 지켜내신 게 미래의 여러분들의 워라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다음 주 3주차 수료까지 하시는 멋진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